근데 지금 이제 부부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도 대화가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많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건 참 제가 이렇게 한두 마디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 그렇게 좀 단절이 되어 있거나 뭐 냉전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내셔서 거의 뭐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시는 부부도 사실은 꽤 많거든요. 네, 맞아요.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접근하는 방법이 꽤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네. 괜히 섣불리 뭐 좀 친해지려고 접근했다가 무시만 당해서 자존심만 더 상했다라고 네. 하시는 네. 분도 꽤 많고요. 또 아내분 경우에는 아예 이제 기대가 없어요 이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예 기대가 없다. 예, 네.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나빠지거든요 사이가.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답을 단순하게 드리긴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자면 저는 그 옛날에 결혼하셨을 때 앨범이나 가족 사진 꺼내놓고 이야기라도 좀 해보시라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드려요. 네. 요즘 뭐 왜냐면 스마트폰에 앨범이나 이렇게 예, 보면서 왜냐하면 공유 지점은 사실은 거기서 찾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의 이야기로는 공유 지점이 거의 없으니까 뭐 이야기를 해봐야 서로 공감도 안 되고 뭐 접점이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결혼 초기라든지 특히 이제 애들 막 돌 사진 네, 애들 손자녀. 초등학교 때 아, 갔을 네. 때 막 공유하고 이렇게 있네. 뭐 졸업식 때 찍었던 사진 이 점은 공유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애들이 있으면 안 싸우니까 애들 앉혀놓고 다시 공유할 수 있는 경험들을 소환해내는 게 네. 사실은 그나마 좀 접점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요새 또 이렇게 황혼 육아라고 해가지고 두 노부부가 손자녀를 돌보는 그런 가정도 네.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어떤 그 갈등을 공감대? 예, 네. 갈등을 해소하거나 뭐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그게 오히려 가끔은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부부싸움, 이제 한 60대 부부께서 네.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는 꼭 손주를 데리러 오라고. 분위기를 전화해서 네. 손자가 보고 싶다 해서 하는데 알고 봤더니 두 분이 싸우신 싸우신- 거라. 네. 이게 중간에 네. 유랄제가 네. 필요하네. 그럼 실제로 그런 거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좀 예. 효과가 맞아요, 큰 맞아요. 것 예, 같아요. 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비유가 조금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뭐 손주를 그렇게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애완동물이 그게 되는 경우가 꽤 애기 많으세요. 역할을 예. 해주는 왜 뭐 네. 부부가 서로 말도 없는데 애완견을 놓고는 서로 또 얘기를 하시는 부부가 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반려견을 데려놓고는.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대면 하시던 분이 반려견 입양한 다음에 막 반려견 똥 치우고 막 먹여주면서 네. 서로 이야기를 섞기 시작하시는 경우가 산책도 꽤 같이 있어요. 데리고 그러니까 뭔가 나가야 새로운 되고. 경험의 예. 매개체가 되는 거네. 예. 네. 그러니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를 자꾸 찾아 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네. 그게 무엇일지를 이제 각자 부부가 이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저번에 그 어떤 철학자분이 하는 말을 들어봤는데 부부간의 대화가 사라지는 이유가 서로 무관심해서가 아니고요. 오랜 기간 살면서 너무 똑같아져가지고 대화라는 게 다이얼로그니까 네. 서로 달라야 대화를 하는데 너무 똑같아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아. 다른 경험을 좀 하고 예, 예, 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부부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또 그거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정도의 부부라면 너무 또 눈을 바라보면서 막 대화하려고 하시면 대화가 더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딴 데 맞아요. 보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손주나 제3의 뭔가를 향해서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대화가 편해지는데 네. 뭐 사랑도 사실은 좀 더 식었잖아요. 대면 하시는데 막 눈을 네. 뚫어다지게 보면서 아. 대화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부담스럽지. 그렇죠. 사실 할 말이 이렇게 많지는 네, 않은 것 많지 같아요. 않거든요. 네. 제가 볼 그래서 때. 또 이거 어떻게 잘 안 돼요. 그것도 하던 사람이 한다. 그래서 네. 오히려 시선은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시선을 다른 데다가 포개놓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게 아. 훨씬 낫다는 거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테이블로 여기, 예. 보면은 정면을 바라보지 말고 예. 대각선을 나란히 앉아서 앉아서. 네. 네. 그래서 전 항상 드리는 게 중년의 부부는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먼 지점을 같은 먼 지점에다 곳에, 시선을 네. 포개놓고 가시는 게 이거 훨씬 어디 뭐 낫다. 옛날에 무슨 책에 본 거 독일인의 사랑인가? 네. 네. 부부는 마주 보는 게 아니고 같은 같은 곳을 곳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것이다. 아, 네. 그게 괜히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 이게 연애 초기에는 같은 서로 바라봐야 되고 이 중년의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 더 싸워요. 좀 불쌍해져요. 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그 사이에. 그리고 보면 비즈니스 대학법하고도 약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도 할 때 보면 친밀감을 하려면 앞에 앉지 말고 옆자리에 앉아서
앉아서 네.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정신과 교과서에도요. 네. 뭐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요즘은 이제 그 부동산 문제로 마주보고 이제 사실 무슨- 해야 되는 구조이긴 네, 하지만 네. 부부 갈등이 제일 큰 원인이 요새는 집값입니다. 지금. 내가 집 사자 그랬는데 너는 왜 안 샀냐? 그 집이 오르기라도 맨날 했다고. 맨날. 네.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왜 내가 사지 왜 말자 그랬는데 왜 샀냐. 샀냐? 네. 그 결과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 맨날 죽게 돼 있거든요. 아, 이게 그렇죠. 뭐 하여튼 뭐 이야기를 너무 눈을 빤히 보면서 이제 네.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또 너무 싸우고요. 하여튼 네. 적절하게 좀 열기는 네, 시킬 거리감이 필요가, 예, 또 거리감이 굉장히 필요하네요. 중요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회사에서는 물러날 때는 분명히 오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뭐 버림받는다라는 생각도 드는 네, 것 같은데 그때 드는 불안감이 뭐냐면 이게 전화번호를 딱 열어보면 친구를 딱 구분해 보면 가족 조금 있고 친구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직장 주변으로 형성된 관계인데 이 관계를 다 버리고 나면 진짜 남는 사람 없거든요. 이 전화번호 열어 최근 통화 내역 보면은 가족이나 친족하고 통화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렇죠. 네. 솔직히 뭐 현실에서 다 드물죠. 직장의 네. 업무 관계 네, 통화니까 그렇죠. 야 근데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되게 불안하고요. 네. 그나마 또 통역 속의 가족마저도 네. 여기서까지 내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네. 생각들이 막 드는데 집에 가면 딱 보면 와이프한테 무시받고 자식들한테도 잘 이야기 못 듣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자식들이 거실에 다 앉아있다가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는 경우들 남자들 많이 네. 뭔지 알 것 느끼거든요. 같아요. 네. 나와보지도 않는 것뿐만 네. 아니라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로 마음 피해서 서운하죠. 막. 네. 그래서 그러면 가족 간의 이 대화를 특히 자녀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게 사실 제일 남자분들이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세요. 특히 중년 남자분들이 뭐 자식들하고 대화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다. 무슨 얘기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근데 이제 말 꺼냈는데 오히려 사실 사이 더 나빠지잖아요. 대부분. 네. 말하다 보면 그렇죠. 싸우죠. 네. 네. 더 나빠지시거든요. 그게 근데 대부분 그 내용 말투는 말투지만 내용 자체가 대부분 이제 계몽적으로 끝나셔서 예, 그래서 그런 거인데 계몽. 네. 자식을 두고 계몽하시거든요. 네. 훈화 말씀하시죠. 사실 같이 놀아야 되는데 네. 같이 놀아야 되는데 네. 자꾸 계몽을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책임 추궁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교육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자 책임이라는 아내 책임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네. 애들이 좀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네.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애가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갈등이 또 불거지는 그분은 경우도 되게 있는 거예요. 용감하신 분 같은데. 그러니까 자녀하고 대화하실 때 네. 자꾸 기법이나 말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역할을 잘 규정하셔야 돼요. 자기 역할을. 역할. 그러니까 내 역할이 CEO가 아니에요, 집에서. 뭐 지시를 내리거나 네. 지침을 주거나 뭔가 가르치거나 계몽의 역할이 절대로 아니고요. 중년 남자는 그동안 사실 싸운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그 시간이 지금에 없죠. 와서 무슨 가르치거나 교육 네. 먹히지도 않고요. 그냥 적당히 친구 노릇한다라는 역할로 자기를 규정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왜 아빠가 나한테 친한 척하지 이러면서 되게 싫어해요 또. 어머.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마요. 그게 네.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약간 친해지느냐에 내 역할을 규정하셔야지 하여튼 뭔가를 좀 가르치거나 네. 교육으로 가시면 더 힘들어지죠. 저도 친구 중에 예. 네, 부모님이 이제 교사이신 분이 있는데 되게 집에서도 본인이 선생님인 줄 아신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봤던 극적으로 이제 좋아지시는 사장님 한 분은 네네. 이게 뭐 적절한 얘기인지 나중에 자르셔도 되는데 네. 그 아들을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아들을 데리고 1박 2일로 일본 여행 갔다 오고 막 네. 같이 일본에 가서 야구 보고 공연 보고 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1박 네. 2일로. 네. 네, 이게 노력을 뭐 많이 돈도 하시네요. 돈이지만 그렇죠. 그게 네. 굉장히 사실은 정성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티켓 사고 뭐 이거 어레인지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파트너한테는 그렇게 하시면서 자식한테는 평소 안 해주시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게 뭐 네. 자식인데 사실 하실 때 뭐 사회생활 하실 때 보면 접대나 비즈니스 파트너한테 하실 때를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그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공을 들여야만 사실은 그 다음에 대화가 시작이 되죠.